아, 그렇죠. 이게 보면 요새 맛집 같은 거 검색할 때 네이버에 잘 검색 안 해요. 다음이나. 보통 어디에 검색하냐면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죠. 인스타그램에 춘천 맛집 치면 그 가게들이나 어떤 그런 맛집들의 뭐 사진이나 이런 설명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SNS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내가 가게를 찾는다라고 하면 뭐 여기 보면 뭐 탑플레스나 라테레 김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 네 이런 데를 제가 검색을 해요. 그러면 대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음식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들을 안 쓰고 주로 뭘 써요? 맞아요. 이 인스타그램을 대표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하루에 몇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런 관리비 같은 게 좀 들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어때요? 가입을 해서 그냥 충분히 쓸 수 있고 게다가 이미지 중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거나 어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디저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만큼 훨씬 좋게 홍보를 할 수 있는 SNS가 찾기 어렵다는 거죠. 페이스북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요새는 이제 많은 가게들이 대표 홈페이지 대신에 홍보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거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에서 조금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에서 바이럴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의 성질을 가진 이라는 뜻이고요. 마케팅은 홍보 방식,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카페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뭐 전단지를 돌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어딘가에 게시를 한다거나 방송에 내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홍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SNS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광고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바이러스의 성질을 가졌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나쁘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전파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전달이 엄청나게 잘 돼요. SNS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쵸? 내가 B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A도 그 게시물을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A한테도 내가 좋아요를 누른 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카페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를 많이 맺어서 그 사람들이 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게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저랑 이제 친구가 아닌 사람들도 제가 제 게시물을 보고 이 카페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럴 마케팅에서 아까 바이러스의 성질을 가진 뭐 전파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졌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요. 제가 초코볼 단백질 초코볼이라고 해서 그 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초코볼이에요. 좀 비싸요.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합니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간식을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직접 이 제품을 써보고 이 제품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제품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제품을 홍보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직접 써봤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는 믿을만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근래에는 그러지 않죠. 네. 왜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있어요. 자, 보통 요런 글들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 초코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살도 안 찌고 너무 좋아요 라는 글을 막 쭉 쓴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글이 써 있거든요. 본 포스팅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글과 사진은 이 초코볼 회사, 이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서 작성한 리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 제품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솔직한 후기를 한번 올려줘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좀 솔직한 후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긴 제품을 제공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제품을 제공받은 게 아니고 소정의 원고료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제품을 어떻게 써주면 이렇게 얼마의 돈을 줄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물건을 검색하거나 찾을 때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이런 후기 형태의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바이럴 마케팅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렵지는 않을 건데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그럼 이 바이럴 마케팅 왜 하나요? 왜 굳이 그냥 회사가 직접 나서서 저희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왜 어렵게 어떤 사람에게 제품까지 줘가면서 혹은 돈까지 줘가면서 그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나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홍보를 한다라는 게 바이럴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시죠? 맞아요. 소비자라는 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혹은 물건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사용할 사람.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사서 다른 소비자에게 이거 어때요? 라고 말을 해준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 써 있어요. 뭐가 좋아요? 뭘 얻을 수 있어요? 신뢰, 맞아요.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저거 직접 써본 사람이 저런 글을 한번 남긴 거니까 믿을만한데 한번 사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파가 빨라요. 아까 전에 그 페이스북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친구가 100명이 있는데 내가 어떤 제품에 대한 글을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내 친구 100명이 그 글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마케팅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비용이 저렴하다. 맞아요.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저렴해요. 사실 뭐 물론 글도 쓰고 사진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여러분들 TV나 뭐 유튜브에서 보는 광고 영상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뭐 적게는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들거든요. 근데 사진이나 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이럴 마케팅은 지금 현재 SN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광고,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형태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잠깐 했는데 지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SNS가 있어요. 그죠? 자신에게 목적을 맞는 SNS를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 SNS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우리 친구들 나중에 커서도 SNS 혹은 지금도 SNS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 아마 SNS라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SNS를 먼저 찾아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SNS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SNS에서 보면 자주 보이는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뭐라고 부른다?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도 부른다. 네, SN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케팅이 바로 이 바이럴 마케팅이다. 광고 방법이 바이럴 마케팅이다. 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SNS를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시태그, 이것도 SNS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점점 해시태그라는 개념이 좀 모호해지고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SNS에 수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이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쫙 놔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한번 묶어서 정리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해시태그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게시물 쓸 때 해시태그 뒤에 띄어쓰기 없이 글을 쓰죠. 그죠? 해시태그, 이렇게 지금 이거 보면 샵 춘천 맛집, 뭐 샵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마포 맛집 이렇게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시태그를 쓸 때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할 때 띄어쓰기 없는 해시태그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SNS의 여러 특징들을 알아보았고 우리는 SNS를 통해서 정말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죠? 뭐 우리는 정말 먼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에 가깝게 지내서 가까운 지역에 있다 갑자기 이사 간 친구의 소식들을 SNS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과 유용한 정보들을 우리는 SNS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그런 기능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좋은 기능만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겠죠? 이런 걸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SNS에서는 좋은 기능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역기능, 나쁜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기능들인지 한번 볼까요? 자, 과잉 정보, 과잉 관계를 습득한다. 그러니까 SNS를 이용하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에 노출이 되게 돼요. 어떤 정보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SNS를 딱 켰을 때 이렇게 둘러보기 같은 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노출되는구나라는 거를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보들이 다 필요 있는지, 꼭 필요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필요가 없는 정보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이것도 보게 되고 저것도 보게 되고 머릿속에 점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많은 너무 과잉의 정보들을 습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요나 팔로우, 친구 이런 숫자에 집착하게 돼서 괜히 보통 이제 뭐 내가 내 인간관계는 내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뭐 4-5명밖에 안 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1000명, 2000명이 넘게 돼서 그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거나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SNS를 사용을 할 때 물론 이런 뭐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너무 힘들지 않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정보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역사 제조기다. 이거 우리 친구들 싸이월드 모르죠. 그렇네. 이거 제가 예시를 좀 잘못 가졌네요. 이거 싸이월드라고 해서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의 SNS 같은 느낌인데요. 선생님이 이걸 썼어요. 네. 네. 이거 좀 아쉽지만 뭐 싸이월드가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SNS에 대비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 그 SNS에 남겼던 글을 한번 보게 되면 엄청나게 창피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시물이나 이런 거 쓸 때 꼭 주의해서 쓰도록 하세요. 굳이 뭐 창피 이런 걸 떠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시물들을 본인 SNS에 올렸다가 나중에 그게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게시물을 올린다거나 글을 쓰거나 사진 동영상을 올릴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생각을 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익명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의 SNS는 실명, 그러니까 본인의 진짜 이름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지만요. 익명성을 가지고 그리고 뭐 왜곡된 정보나 아니면 어떤 비방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이거는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주 대표적인 이제 익명성으로 인한 어떤 안 좋은 예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야쿠르트 어머님들, 그러니까 야쿠르트 여사님들이죠. 그 카트 같은 거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 여사님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야쿠르트 여사님들은 다 뭐 개인 사업자라서 돈이면 뭐 리어카면 전동차면 다 개인 돈으로 사야 된다. 헬조선. 이 헬조선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단 하나의 희망도 없구나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야쿠르트를 판매하시면서 이 카트를 타고 다니시는 야쿠르트 그 여사님들이 전동 카트를 타고 다니니까 옛날에 걸어 다닐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 카트 다 여사님들이 개인 돈으로 사는 거네. 우리 대한민국 희망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딱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제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제 글이 올라옵니다. 자, 뭐라고 올라오냐면 최근에 트위터에서 이러한 허위된 잘못된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기 위해서 글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전동 카트나 옷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상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서 해명글을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보면 뭔가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숫자. 힌트는 숫자예요, 숫자. 내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인다고요? 잠시만요. 네, 숫자예요, 숫자. 어떤 걸까요? 맞아요, 이거. 여기. 1366. 이 모양은 리트윗이라고 해서 이 글이 공유된 횟수를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진 횟수. 자,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1366번에 공유가 되었는데 제대로 사실관계를 잡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글은 몇이나 됐나요? 113개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냐면 SNS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돼요. 근데 그 정보들이 모두 다 옳거나 제대로 된 정보라는 확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도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SNS나 아니면 또 뭐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맞아라고 바로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보도록 합니다.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기다려보도록 하고, 자, 첫 번째 기다리기.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기억할 것.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라고 기억을 하면서 세 번째 찾아보는 겁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본인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통 이런 논란들이 올라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올라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무턱대고 아이고 잘못했네 뭐 어떡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행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정보가 생겨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SNS를 사용하면서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을, 그런 부작용들, 나쁜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예방하는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어디 뭐 카페에 이렇게 올라온 글인데요. 내용 자체는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밀치는 게 목격이 되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유치원 교사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오해였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유치원 교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억하고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비난을 너무 하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거 외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이제 SNS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기다리고 기억하고 찾아볼 것. 네. 이제 만약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토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져가 본 건데요. 악플이라는 단어 알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떤 인물이나 뭐 어떤 사건, 그런 게시물, 글 올라온 거나 사진 올라온 거에다가 악의적인 평가나 아주 원색적인 욕을 쓰는 거예요. 그 원색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끝도 없이 막 뭐 먼끼, 못먼 놈,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악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나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게 악플이 되고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나 혹은 그냥 연예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조차도 악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끝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글을 쓸 때, 댓글을 달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을 더 생각하고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악플 왜 생기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악플이 왜 생기느냐? 익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실명제를 써서, 그러니까 본인의 진짜 이름을 걸고 글을 쓰게 해야지만 악플이 없어진다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익명성, 그러니까 본인의 닉네임이나 가짜 별명 같은 그런 이름을 쓰고 글을 쓰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혹은 정말로 이 익명성을 없애고 본인의 진짜 이름을 쓰게 하면 악플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자, 순기능이라고 하면 좋은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역기능이라고 하면 나쁜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속에 익명성, 그러니까 가짜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좋은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쁜 기능은 무엇이 있을지,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거나 친구들끼리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SNS가 그러니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SNS의 특징들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특징들도 한번 알아봤고요. SNS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도 한번 봤고, 그리고 악플, 익명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땠나요? 많이 어려웠나요? 아니겠죠? 네. 어렵지 않게 최대한 설명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치만 여러분도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수업 다 이해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SNS나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지? 내가 지금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게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고민만 하는 시간을 갖기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도 좋고 이 수업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도록 하고요. 저는 미디어 강사 이기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